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8단원의 마지막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네, 8단원 의견이 있어요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 활동하기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알림 활동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단체로 무한 활동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 234쪽을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선생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안내 문구, 표지판 등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해 우리가 어떤 활동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안내 문구 등이 있었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학교에는 처음 들어오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안내 포스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옆으로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표지판 등이 조금 더 나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중, 팽수가 팽하하고 방기고 있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작동 중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할 텐데요.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을 한 번 더 재고 그 다음에 이런 안내 문구, 안내판을 다시 지나가게 되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발효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등이 나와 있는 이런 글을 한 번 더 보고 이제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요. 계단을 오르면은 보면 우측 통행 해가지고 저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합시다 라는 걸 알려주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은 3학년 5, 6반 이쪽 3층으로 오세요. 3학년 이쪽으로 오세요. 1, 2학년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 오는 1학년 우리 동생들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는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등교 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함께 막아요, 이겨내요 해서 예방행동 수축이 또 복도에 곳곳에 붙여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선생님 교실 문 앞인데 문을 보면은 밀어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밀어서 교실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약속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실 안전 10대 약속, 이거는 우리 코로나 사태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야 될 약속 등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이제 교실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우리가 손을 씻는 세면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물만 묻히면 세균이는 안 떨어져요 라고 해가지고 비누 거품으로 꼼꼼하게 손을 씻읍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안내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을 씻을 때 항상 물만 묻히는 게 아니라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1번 보면은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림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가를 보면은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문제점 을 갖고 있는 학교로 보이고요. 나를 보면은 복도 같아 보이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을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약간 싸우는, 약간 다투는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에는 과연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235쪽을 볼게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점을 보면은 칸이 좀 크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하나를 정해서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문제점의 의견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선생님은 나 그림을 선택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어노는 문제점을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의견으로는 복도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한번 적어보았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으로는 복도를 사용할 때 규칙이 오른쪽으로 다닌다는 규칙이 있으면 걸어 다니고 그래서 다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까닭을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있는 예시 자료처럼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밑에 의견과 까닭도 한번 같이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35쪽에 2번에 다 한 학생들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2번에 다 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36쪽을 보면 3번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 활동에 쓸 손팻말의 말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팻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적고 싶은 말,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고 싶은 말을 거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도에서 뛰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죠. 아까 예시 자료처럼 복도에서 뛰지 않아요 라는 팻말을 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적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하는 걸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때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팻말의 말을 한번 적어 보고요. 4번에는 알림 활동에 쓸 손팻말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 이거 직접 만들어서 알림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 옆에 빈칸에다가 그려보고 그 위에 있는 팻말의 말에 적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거기 학생들이 쓴 걸 보니까 걸을 때는 사뿐사뿐 고운 말로 말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때리지 않아요 라는 팻말을 그려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유롭게 여러 가지 모양을 정해서 그 안에 3번에 쓴 팻말의 말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4번까지 다 했으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재생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37쪽인데요. 다음 글은 학급 게시판에 있는 쪽지의 일부분입니다. 쪽지 내용에 알맞은 의견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실전에 적용해서 우리가 의견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보니까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마주오는 친구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 물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쪽지를 보았어요. 그럼 이 쪽지 내용에 알맞은 의견, 이 쪽지를 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고 싶었던 걸까요? 그걸 밑에 빈칸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 쪽지를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의견을 내고 싶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의견일까요? 그쵸? 계단에서는 뛰지 않아요. 혹은 계단에서는 걸어 다녀요. 라는 의견을 쓴 거겠죠. 그래서 거기 빈칸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돼요. 계단에서는 뛰지 않아요. 계단에서는 걸어 다녀요. 라는 의견을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거기 세 친구가 나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읽고 의견을 파악해 볼 거야 라고 실천을 다짐했고, 두 번째 친구는 의견을 쓸 때에는 까닭도 쓸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자, 마지막 친구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서 쓰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그 글의 의견과 그 의견을 쓴 까닭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다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8단원의 마지막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이번 8단원에서는 의견이 무엇이고 글쓴이의 글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견이고 이 의견에는 어떤 까닭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에도 의견의 적절한 까닭을 쓰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같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8단원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9단원의 첫 시간으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